자, 이번 시간은 이제 넓이 활용 첫 번째 시간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자. 자, 구분구조법이 뭐냐면요. 이 구분하다는 게 이제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구하는 방법이다. 뭐를? 적을. 적이 이게 면적이야. 즉, 넓이를 말해요. 즉,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구하겠냐면은 구분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즉, 나눠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잠깐 간략하게만 보고 이제 바로 예시 들어갈게. 자, 우선 나눌 때 처음에는 몇 개로 나누냐면 무조건 n개로 나눠주고, 두 번째,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하는데 몇 개의 이 나눈 n개의 넓이, n개의 부피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합이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그 n에 대한 식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를 붙여가지고 그 수렴값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그림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 자, 곡선이 똑같은 곡선이 3개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1, 1, 1 해서 자, 이 빨간색 면적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 곡선식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정적분 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여기 1에서부터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파란색 면적이 빨간색이라고 칠래. 이래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초록색 부분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좀 보완을 해서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이렇게 2등분을 해가지고 이쪽 사각형 만들고 이쪽 사각형 만들면 그냥 이게 더 낫지 않니?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오차가 생기긴 생겼는데 이만큼이 아까 요 옆에 있는 1번 오차보다는 요 2번 오차가 조금 더 줄었죠. 사각형을 2등분 했더니. 자,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보완을 해옵니다. 그 사람은요, 4등분을 해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파란색 사각형 4개로도 하는 게 낫지, 너희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니? 하니까 오차가 아직도 있긴 있어. 그런데 있긴 있는데 2번 오차보다 3번 오차가 더 줄죠? 더 줄게 되지, 오차가. 그 말은 뭐야? 이 사각형을 점점 개수를 늘리게 되면은 점점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얼만큼 늘리겠다? 무한히 늘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무한히 늘리면 오차도 무한히 줄겠지. 그러니까 결국 넓이에 수렴하게 되는 거야. 오차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뭐 요런 방법이 구분구적법의 방법이에요. 그냥 일단 요런 의미이다. 요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적용했을 때 식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애를 한번 그려볼게. 뭐 처음엔 이게 좀 폭을 넓게 그릴게요. 일부러 이렇게. 왜냐하면 좀 더 보기 편하라고. 자, 2가 여기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의 이 정적분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0부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 x제곱 dx 해가지고 6분의 1 x 세제곱 만든 다음에 0하고 2 넣으면요 6분의 8 나오니까 3분의 4의 넓이가 나오거든, 이 넓이가. 그러니까 정적분 치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자 이거야, 오늘은. 자, 그럼 시작해볼게. 우선 첫 번째 몇 등분을 하고 n등분을 하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 0부터 2까지를. 그럼 점점점에서 여기도 이렇게 n등분 해왔겠지. 그러면요, 이 한 칸 길이가 전체 길이 2를 n등분 했기 때문에 한 칸 길이가 n분의 2가 돼서 여기 좌표가 n분의 2, 그 다음 좌표는 n분의 4, 그 다음 좌표는 n분의 6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마지막 좌표가 n분의 2n, 왜 n번째니까. 해서 약분 쳐서 2가 된 거야. 사실 이 2는 n분의 2n이었던 거야. 그냥 근데 2라고 적을게요, 그냥. 그러면 그 전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n분의 2n-2였겠죠. 왜냐하면 한 칸당 n분의 2씩 차이 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들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사각형은 요렇게, 두 번째 사각형은 요렇게, 세 번째 사각형은 요렇게 되니까 오차들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n분의 2를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사각형은 그러면 요렇게, 그 전 사각형은 요렇게 돼 왔겠죠. 그럼 이 사각형들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거든, 일단. 그럼 이걸 언제 다 구하고 있어? 그래서 하는 방법이 k번째 좌표를 만들세요. 그럼 n분의 얼마가 되겠어? 2, 4, 6, 8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일반항이 2n이란 말이야. 그럼 k번째 항이니까 n분의 2k가 되겠고, 거기서 만든 직사각형, 요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이 초록색 사각형. 그럼 가로 길이는 똑같이 n분의 2겠죠. n등분을 했으니까. 그럼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는데, 세로 길이는 누구냐면요, 여기서 굳이 따지자면 바로 요 노란 길입니다. 그럼 이 노란 길이를 구하려면 요 점, 이 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돼. 근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하려는데 x좌표는 이미 알아요. n분의 2k라는 x좌표를 갖고 있어. 그럼 이 점이 n분의 2k, 몇이냐만 구하면 되거든요. y좌표만. 근데 이 함수식이 어떻게 돼? y는 2분의 1 x제곱식이니까 거기에다가 n분의 2k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의 제곱이 되면서 n제곱분의 2k제곱이 됩니다. 어디 길이가? 요 세로 길이가. 다시 말해서 y좌표가 n제곱분의 2k제곱이 되니까 이 노란 길이가 결국 n제곱분의 2k제곱이 되는 거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다 구했다. 그럼 가로 길이는 n분의 2고 세로 길이는 n제곱분의 2k제곱이니까 넓이는요, 둘 곱하니까 n세제곱분의 4k제곱, 바로 얘가 이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가 돼. 근데 우리는 뭐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k번째 만든 이유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붙여서 이 모든 사각형 넓이 합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지금 이 n등분보다 더 잘게 쪼개질 거니까 오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정적분 값에 수렴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값만 한번 구해 볼게요. 이 값은 시그마 같은 경우는 지금 k를 문자 취급하니까 누구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냐면 요 n세제곱과 4를 밖으로, 다시 말해서 n세제곱분의 4를 밖으로 내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만 여기에 이렇게 남겠네요. 그리고 리미트 n은 무한대. 자, 그럼 이만큼만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막 이런 식으로 돼. 우리 시그마 k제곱 공식 알고 있죠? 그러면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요, 2n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돼? 요 앞에 있는 이 n세제곱분의 4를 곱해 볼게요. 곱하기 n세제곱분의 4. 그랬더니 6n세제곱분의 8n세제곱 점점점이 되는데 거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를 보내니까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비죠. 그래서 3분의 4가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누구랑 수렴한다? 아까 정적분으로 구해놓은 그 값에 수렴하게 돼요. 결국 구분구조법은 순서 다시 한번 정하자. 첫 번째, 뭐를 하자? n등분을 하자. 두 번째, 뭐 하자? 그 n등분한 n개의 도형 넓이 또는 부피의 합을 구하자. 뭘 통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러려면 먼저 k번째의 사각형 또는 뭐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거기다 시그마 붙여서 해야 n개가 다 더해지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그 구한 넓이합 또는 부피합에다가 무한대로 보내서 더 잘게 쪼개서 오차를 줄이자. 이게 구분구조법의 전략입니다. 자, 그럼 지금 넓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부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구분구조법은 이걸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 R자리고 높이가 H자리인 원뿔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러면은 얘도 이제 n등분을 해서 쪼갤 텐데 지금 이렇게 입체 도형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단면 도형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요. 지금 요 높이가 h인 상황이고 요 반지름이 r인 상황이야.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n등분해야 되냐면요. 입체 도형은 높이를 n등분을 이렇게 쪼개야 돼. n등분을. 그럼 점점점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만든 원기둥. 원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자르면 이렇게 사각형이 됐을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밑에서 만든 원기둥. 그것도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근데 원기둥은 마찬가지로 옆에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어, 원뿔보다.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상관없죠.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 오차 줄어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의 똑같이 원기둥을 구해야 되겠어? k번째 원기둥을 구해야 되겠죠? 부피를. 자,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첫 번째, 지금 이 높이라는 h가 n등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원기둥의 높이는요, n분의 h가 돼요. 왜냐하면 h를 n등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록색 원기둥도 높이는 n분의 h일 거야.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제 반지름만 알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쌤이 이 노란 삼각형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 이 노란 삼각형에서 자, 색깔이 분홍색으로 요 길이가 n분의 h죠. 그러면요, 이 길이 분홍색 보이나요? 요 길이가 n분의 r이 됩니다. 이유는 뭐야? 이 노란 삼각형이 밑변과 높이가 h와 r이니까 h 대 r의 비율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요 위에서 잘린 이 삼각형 또한 이 높이와 밑변이 h 대 r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요 녀석이 n분의 h니까 얘가 n분의 r일 수밖에 없어. 그럼 두 번째로 가면 요 길이는요, n분의 2h죠. 그러면은 얘가 n분의 2r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나왔지? k번째니까 요 길이가 n분의 kh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n분의 kr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h 대 r이 유지가 돼야 돼. 밑변과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점점 배수가 커질수록 r도 점점 배수가 커진다 이거예요. 닮은 비 때문에. 자, 어쨌든 k번째의 이 밑면의 반지름이 n분의 kr이라는 사실을 찾았으니까 이 초록색 원기둥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옆에다가 원기둥만 그냥 다시 한번 그리면 지금 단면만 그린 거잖아.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이 밑면의 반지름이 n분의 kr이고 높이는 n분의 h예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지? r제곱 파이니까 요거 제곱, 즉 n제곱 k제곱 r제곱 파이에다가 거기에다가 n분의 h인 높이까지 곱하면은 이 초록색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는데 걔를 계산하니까 n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k제곱 r제곱 파이 h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k번째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그럼 우리 k번째 원기둥 부피 구하고 아까 여기다 뭐 붙이기로 했어요? 시그마 붙이기로 했죠. k는 1부터 n까지. 그래야지 모든 원기둥의 부피가 다 더해지잖아. n개의 부피가. 자, 그럼 얘도 k가 문자 취급이니까 나머지 다 밖으로 나가면 여기다 적을게. n세제곱 밖으로 나가고요. r제곱 파이 h도 밖으로 나가면서 결국 남는 건 k가 1부터 n까지 k제곱만 남게 되고, 얘 아까 했었죠? 몇 분의?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 계산을 하면 6n 세제곱분의 얘 얼마였죠? 계산하면 2n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이었고 우린 최고차항 계수만 필요했었지? 그래서 2
r 제곱 파이 h n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최종답 얼마? 6분의 2r 제곱 파이 h가 되는데 약분을 치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입체도형 부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넓이든 부피든 뭐냐? 또 전략 1번. n등분을 한다. 근데 입체도형은 어디를? 높이를 n등분을 한다. 즉 원뿔은. 그리고 뭘로 만든다? 아까 평면도형은 직사각형이었죠. 입체도형은 원기둥을 만듭니다. 그럼 k번째 원기둥의 밑변의 길이와 밑변의 반지름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높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높이는 n등분 됐으니까 n분의 h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이 밑면의 반지름 k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닮은 비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돼. 3번.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이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를 같이 이용을 해서 가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공식화 시켜서 만들 텐데 잠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요 리미트 시그마라는 기호는요 합쳐지면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로 바뀌게 돼. 그게 바로 넓이 합 구하는 방법이었죠. 자, 우선 요 정도만 스포를 하고 그럼 구분구조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